얼굴을 보고 존경하고 있었어요. 찜질방을 내주시지 않았습니까? 네, 3주. 내놓아서 우리나라의 어떤 동료의식의 수준과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인천 시민들은 오늘날 천지개벽 수준의 국제도시로 만드셨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낸 인천 상륙작전의 현장이자 대한민국 전체의 눈부신 발전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인천. 이번 4월 총선에서 인천에서 바람을 일으켜서 서울을, 수도권을, 그리고 대한민국을 그 바람으로 채울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오늘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인천시당 신년 인사에 참석을 했죠. 이 행사가 열린 곳이요. 엄격히 따지면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은 아닙니다만 그 계양을에 있는 이재명 대표 사무실과는 불과 몇백 미터 정도 떨어지지 않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에 갔다. 이렇게 오늘 언론들은 표현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영상 오늘 잠깐 보셨는데 오늘 여기에서 굉장히 귀를 잡는 얘기를 꺼내놨습니다. 뭐 합시다. 이런 제안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하겠다는 각오도 곁들여져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치식이 높기로 소문난 바로 이곳 인천에서 우리의 네 번째 약속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서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 개정을 제일 먼저 발의하고 통과시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게 이번에도 반대할 것인지 묻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만 반대하지 않는다면 올해 4월 250명으로 줄어들 겁니다. 비례대표 제도의 순기능도 물론 있습니다. 민주당이 그걸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게 문제인 것이죠. 숫자는 이렇게 저희가 50을 줄인다라는 걸 해놓되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차 고민하겠습니다. 자,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자. 일단 많은 분들이 그럼 이거 헌법 아니면 법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떠오르시겠죠. 근데 오늘 이 얘기를 꺼내놓은 건데 자, 오늘 강민구 변호사 나와 계신데요. 일단 다른 지역 방문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인천에 방문해서 인천을 굉장히 좀 이렇게 뭐랄까요. 인천 분들을 극찬하고 축켜 세우냐 이런 발언과 함께 국회의원 숫자를 지금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자는 얘기를 꺼내놨거든요. 근데 하필 왜 오늘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를 찾은 그 자리에서 이 얘기를 꺼내놨을까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일종의 어떤 선전포고 같은 얘기죠. 선전포고요. 예, 저게 심장에 들어가서 250명으로 줄일 테니 어떻게 할 거냐 대답해라. 답을 하세요. 이런 어떤 무언의 압력인데 사실 그 국회의원 수가 우리나라가 이제 300명인데 외국에 비해서 뭐 인구 비례로 보면 그렇게 아주 많은 인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위원장이 이런 발언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떤 계산적인 게 있다고 보이는데 첫째로 일단 국민들의 어떤 감정입니다.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을 보는 시각이 그리 곱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 너무 많다. 줄이자.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어떤 국민들의 어떤 여론이 대다수 여론인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먼저 이슈 선점을 하는 거죠. 그래갖고 이거를 날렸을 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참 이게 깝깝한 겁니다. 이거를 안 받자니 이거는 국민들의 어떤 그런 여론하고 좀 역행하는 거고 받자니 또 이 당내에서 또 다른 국회의원들이라든가 지역구라든가 이런 게 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현실적인 문제가 복잡하지 있고요. 않습니까? 그건 또 어떤 분들은 국회의원직에서 날아가야 되는 그런 또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참 외통수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250명까지 줄여봅시다라는 얘기를 꺼내놓으면서 이제 민주당 얘기를 살짝 곁들였거든요. 박성중 민주당 의원 나와 계신데요. 일단 250명으로, 그러니까 50명을 줄이자는 거죠, 숫자로. 이 줄이자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십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그냥 막 던지는 거죠, 뭐. 막 던진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정치권에 들어와서 일단 막 던지는 거죠. 난사형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정조준 형이 아니라 이제 난사형으로 이제 정치개혁 안을 가지고 선점하겠다는 그런 뜻인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김기현 당시 대표가 270명 줄이자고 했는데 그때 막 그 국회
의사당 안에서 30명 줄이자 막 그 정치 혐오 발언을 엄청 했어. 자기 자신이 국회의원이면서. 근데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조차도 저 타당하지도 않고 말도 안 된다라고 해서 그냥 얘기 나오자마자 없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특징은 뭐냐면 정치권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정치에 아웃사이드 했던 사람이 정치권 밖에 있었던 검사 출신의 한동훈 위원장이 나오면서 지금 국민들이 바라볼 때 이제 국회가 실질적인 어떤 비난의 대상이라는 부분을 자극해서 혐오의 정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회의원 정수를 지지하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건데 진정한 정치라면 이런 것이죠. 이제 뭐냐면 이렇게 난사형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라는 게 이런 거고 그럼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렇게 왔는데 이 제도가 어떤 현상에 있었고 거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메시지와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정확한 얘기를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메인 메뉴가 없고 사이드 메뉴만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한동훈의 비대위원장의 가장 특징은 비전과 한국이 무엇을 가야 되냐고 하는 주 메뉴가 없고 혐오를 자극해서 사이드 메뉴를 가지고 자신의 정치적 포장을 하는 기술로 좀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 중에서도 이 한동훈 위원장이 이런 막 던지식 정치를 그만하라고 좀 경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두 분이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국회의원 정수 감축 본인 제안. 물론 조건을 붙였어요. 총선에 승리할 경우 이거 추진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국회의원을 줄인다는 얘기는 과거에도 많이 제안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주목을 받았지만 지금까지 관철은 안 됐거든요. 다시 한번 얘기가 나왔고 또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떤 정치 개혁안 차원인데 이게 4번째입니다. 오늘로요. 그럼 앞서서 3번이 있었다는 소리인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최근에 연일 내놓고 있는데 우선 첫 번째가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 이걸 내놨어요. 그리고 금고용 이상 확정 시에 세비 절액 반납. 이것도 내놨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으로는 재보궐선거 귀책 사유가 있을 때는 무공천하겠습니다. 자, 보면은요, 과거에 선거쯤에서 각 정당이 내놨던 정치개혁안과 아주 흡사하죠. 그리고 오늘 4번째로 국회의원 숫자 줄이겠습니다까지 내놓은 겁니다. 자, 요건데요, 요건 박찬환 교수님하고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님께 똑같은 질문인데, 오늘 박찬환 교수님. 네. 근데 이게 일단 요 내용에 대한 평가보다도 아까 말했는데 이 박성준 의원님께서는 지금 막 난사다, 막 던지는 거다 이렇게 평가하셨는데 사실 국민의힘은 연일 뭔가 이 제안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국민한테 하는 제안도 있지만 민주당 보고 하는 제안도 있었거든요. 반면에 민주당은 계속 약간 반응만 보이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일단 지금까지 내놓은 소위 정치 개혁 이 시리즈, 저는 이거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대한민국이 의원내각제가 아니에요. 대통령제입니다. 그럼 정치라는 게 뭐 국회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가장 큰 정치는 용산에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의 문제점이 뭐냐? 지금 우리나라 정치 개혁의 문제점이 대통령이 강서구청장 사면해가지고 원인인 사람이 다시 또 출마하는 거 문제고요. 가족이 특검법이 올라왔는데 거부하는 게 문제고요. 국무위원들 국무총리 보고 나가서 이념 전쟁 안 하냐고 왜 안 나가서 싸우냐라고 몰아붙이는 게 문제고요. 그리고 대형 참사 났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정치를 하는 게 문제입니다. 즉 대통령제의 문제점이나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하지 않아요. 소위 말해서 용산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못하면서 소위 말해서 민주당을 심판하기 위한 국회 개혁에 대해서만 얘기한다는 게 저는 문제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까 난사라고 표현하셨는데 이건 아주 의도된 선거 프레임이다. 지금의 어떤 정치 혐오를 갖다가 부추기고 이것의 원인이 마치 국회에만 있는 것처럼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원인인 것처럼 이거 몰고 가기 위한 거다. 그래서 보고요. 정치개혁을 얘기하려면 우리나라의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얘기를 해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탈피하겠다고 용산으로 옮겨갔는데 오히려 제왕적 대통령제는 더 심화되고 깊어지고 문제점이 더 심각해졌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이것은 양쪽 다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나는 진정성을 믿겠는데 대통령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시면서 이런 얘기하면 이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근데 이게 정치개혁 차원의 내용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과거에도 많이 있었다 그러는데 이걸 다시 한번 선거 앞두고 던진 거거든요. 아까 이제 지적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여론의 어떤 반향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 이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전혀 이거는 어떤 뭐 영향이 없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럼 이런 얘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뭐 예. 특히 싫어하지는 않아요. 나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올바른 얘기할 수 있어. 올바른 얘기라고 봐요. 예.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얘기라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내로남불이라는 거죠. 내로남불.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홍익표 원내대표가 반응을 좀 보였죠. 어떤 평가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이미 법률안으로 발의한 정치개혁안을 강조하는 등 좋은 행보 보이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이 말한 불체포 특권은 헌법 개정 사항이므로 대통령의 제2요구권을 제한하는 등과 관련한 헌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는 준비하고 있고 준비가 되는 대로 여당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홍익표 원내대표 말은 다른 우리도 어떤 구상이 있습니다. 그거 준비되는 대로 얘기하고 그다음에 요 제안한 거 협의할 의사가 있어요. 이런 반응이거든요. 이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우리 박성준 의원이 난사라고 표현하시는데 저는 난사가 아니라 아주 지금 정밀 타격을 하고 있다. 잠깐만요. 난사와 정밀 타격은 굉장히 다른 거예요. 지금 두 분 다르게 보고 계시다는 뜻인데요. 지금. 그러니까 뭐 저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그런 어떤 이야기를 공사석에서 좀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은 국회 개혁, 정치 개혁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금 현재 시급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문제점을 국회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불신이 지금 국민들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정치 개혁을 통해서 불신을 조금이라도 타개하는 것이 지금 여야를 넘어서 지금 시대적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연일 지금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제가 정밀 타격을 하는 것은 하나하나가 아주 계획되고 고민된 끝에 나온 어떤 정치 개혁 아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저는 민주당이 이런 어떤 정치 개혁, 정치 혁신에 대해서 좀 경쟁을 통해서 총선에서 평가를 받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참 좋은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무관심 혹은 좀 비아냥하고 있다. 예를 들면 홍익표 대표 같은 경우 이야기했던 우리가 먼저 냈다는 것은 뭐냐면은 구속된 경우에 이제 세비를 받지 않는다는 그런 어떤 민주당 법안이 있거든요. 근데 뭐 법안만 냈다는 것뿐이지 뭐 구체적으로 당론이 결정된 것도 아니지만 그런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말하는 것은 그 최종 검거형 이상 확정되면 재판 기간 중에도 다 세비 반납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기간 동안에 노웅래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불구속 된 상태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속된 기간만 세비 반납하는 거하고 이제 재판 기간 전체에 세비 반납 이거는 완전 하늘과 땅 차이였던 그런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김기현 대표가 30석 줄이자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한 것이 그때 당시에 크게 주목을 못 받은 것은 그때 이제 국회 전원위라든데 근데 논의할 것이 너무 많아서 예를 들면은 이게 중대선거구냐 소선구냐부터 해서 비례제를 뭐 병리평할 거니 이렇게 많다 보니까 이제 그게 흐트러져 그러는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말한 것처럼 이제 20대 되고 난 다음에 딱 되자마자 이 문제를 이제 건드리게 된 다음에 논의 시간을 충분히 갖고 할 수 있는 문제고 저는 의원 정수 문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300명이 글로벌하게 봤을 때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총인구가 좀 줄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각계각층에서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데 국회도 저는 이제 정수를 이제는 마냥 300으로 이렇게 고정하는 이런 식의 좀 생각은 좀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은 총선 기간입니다. 총선에서 당에서 이제 정치개혁이 그런 어떤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리고 제안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게 위해서는 국회를 중심으로 어떤 개혁안을 지금 현재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내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 인천 계양을 방문했습니다. 여기서 국회의원 숫자 250명까지 한번 줄이면 어떨까요? 이 제안을 꺼내놓은 건데 사실은 이 제안뿐만 아니라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동행했던 인물 오늘도 주목받고 있죠? 좀 오랜만인 것 같은데 원희룡 전 장관입니다. 오늘 선언을 꺼내놨어요. 이와 관련된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에는 이재명 대표가 출마하는 지역이라면 그곳이 호남이든 영남이든 서울이든 인천이든 충청이든 어디든 가서 정정당당하게 승부하고 싶어하는 후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한 분이 여기 계십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우리의 원희룡입니다. 원희룡!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돌덩이 하나가 자기만 살려고 이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온몸으로 돌덩이를 치우겠습니다.
국민들이 살고 계신 곳을 험지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도전하는 곳은 곧 격전지가 될 것입니다. 를 방탄마기로 만들고 있는 야당의 책임자, 발을 디디는 곳이라면 그게 우리 한국 정치의 가장 큰 길을 막는 돌덩이이기 때문에 치우러 어디든 가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대회 행사에는 처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제 전화를 드려서 제 뜻을 이야기하고 격려하는.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님, 뭐 예상대로입니다. 개항을 출마 선언을 오늘 사실 했어요. 근데 굉장히 명확하게 한 셈인데 본인이 도전하겠다. 그리고 여기 험지 아니고 격전지다라는 얘기하면서 동시에 뭐 이재명 대표를 사실상 돌덩어리에 비유해서 돌덩이에 비유를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제가 조금 전에 그 대구 경북 신년교회 프레스센터에서 했는데 그때 원희룡 장관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만나고 왔습니다. 그래서 야, 돌덩이 표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물어보셨어요? 예. 씩 웃으시던데 저는 아마 전직 국토부 장관이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이라서 돌덩이를 연상한다. 혹시 썼지 않았나 추측을 해봅니다. 사실 그 정치인으로서 참 저런 모습은 저는 굉장히 좀 멋지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개항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 우리 당으로 봐서는 쉽지 않은 지역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이제 송영길 대표도 뭐 5선을 하셨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있는 곳인데 참 쉽지 않은 곳에 그렇게 도전을 해서 정말 제대로 당당하게 붙어보겠다. 특히 방탄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제대로 한번 걷어내겠다. 이런 어떤 표현을 돌덩이로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 저는 저런 어떤 자세가 저희 국민의힘에서 앞으로 원희룡 어떤 전 장관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앞으로의 행보에 있어서 나름대로 큰 평가를 받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다른 중진분들도 이런 유사한 도전을 더 할 거로 전망하세요?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선도적인 지금 그런 어떤 역할을 하면서 좀 자극을 지금 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한동훈 장관이래요. 이 원희룡 전 장관은 인천 개항을에 도전하겠다는 걸 누가 봐도 오늘 명확하게 의사표현을 한 거예요. 선언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는 지금 현재 지역구가 인천 계양을인데 아직까지 계양을에 명확하게 다시 한번 출마한다 이런 건 안 나왔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보이는 정황이 좀 있습니다. 화면 보시죠. 여기 보시면 최근에 민주당 예비후보 검증을 했었죠. 여기에 적격 판정을 일단 받았어요. 저 지역구에 대해서. 그리고 최근에 의정활동 계획서가 만들어졌었는데 여기에 지역활동에 관한 서술이 있어요. 그러면 활동 계획서인데 지역이라고 그러면 계양을이거든요. 여기서 어떤 활동을 하겠습니다라는 계획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선거 사무실을 확장 이전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규모를 키웠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정황을 보면 계양을에 또다시 출마를 하는구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박성준 의원님, 이재명 대표 인천 계양을 다시 한번 출마하는 거 이거는 어떻게 좀 정해진 겁니까? 아직은 미정 상태입니까? 이제 당대표가 결정할 사안이고요. 이제 선거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구도와 전략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 당대표가 인천 계양을 출마한다라는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지금 시점에 맞지 않은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남아있는 선거 기간 동안에 당의 전체적인 그림이 나올 겁니다. 청사진이 나오고 거기서 당대표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이 나오겠죠. 그 이후에 이제 발표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의원이 한 지역구에 가서 터전을 갖는다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이고 지역민과의 약속입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 엄중함이라는 게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민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당대표가 그것을 이제 판단하고 결정할 것을 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너무 섣부른 판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원희룡 그 전 장관이 저렇게 인천 계양을에 한다라는 것은 정치인의 하나의 어떤 노림수가 분명히 있는데 그 노림수가 어떤 거냐. 무리수가 되거나 승부수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봐서는 전형적인 무리수를 띄우는 것 같아요. 무리수로 보십니까? 승부수가 안 되는 것이죠. 자신의 정책 입지를 위해서 승부수를 띄운다고 생각하지만 무모한 도전일 수밖에 없고 무리수인데 돌덩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 돌덩이에 넘어가게 돼 있는 것이 저게요. 저 돌덩이에 본인이 넘어갈 수 있다 그 소리입니까 지금? 그러면 이제 도전자 입장에서 저런 표현을 썼을 때는 결국은 돌덩이에 넘어가는 형국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 양평고속도로라고 하는 이제 지금의 가장 큰 문제의 당사자가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문제만 불거져 나오고 실질적으로 의혹의 덩어리를 만들어 놓고 의혹의 돌덩어리를 만든 사람이 원희룡 전 장관 아니겠어요?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서울 양평고속도로 그 의혹이 어떻게 해소가 됐습니까? 실제 그것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제대로 됐습니까? 그거 하나 제대로 풀지 못했던 의혹의 당사자이자 그 의혹의 돌덩어리라고 할 수 있는 원희룡 장관이 무슨 근거를 가지고 저렇게 무리수를 띄웁니까? 그런 거 봤을 때는 그 문제부터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총선에 출마해서 저렇게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이죠. 박성준에게 짧은 추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럼 아까 이제 이재명 대표, 근데 원희룡 전 장관의 도전은 뭐 무리수다, 뭐 이렇게까지 평가해 주는데 앞서서 이재명 대표 관련된 얘기를 좀 설명해 주셨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다른 지역구에 출마할 가능성, 그리고 혹시라도 비례대표 출마할 가능성, 이거는 일단은 모르지만 열려 있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 이제 당 대표는 이제 한 지역구를 또 대표하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총선을 지휘하는 지휘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이번 선거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선거 전략을 할 것이냐에 대한 것들도 판단을 하게 돼 있고 그 가운데에서 당 대표가 어떤 판단을 하는 것은 남아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아직은 남아 있다 판단이. 그럼요. 알겠습니다. 지역민과의 약속, 국민과의 약속도 있고 당의 전반적인 흐름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여지를 남겨놔야 되는 것이 하나의 어떤 결정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직은 인천 계양을에 이재명 대표가 다시 한번 출마해서 이거는 확정적으로 말하면 안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이해가 되네요. 자, 이런 가운데 사실은 원희룡 전 장관이 뭐 지난해에도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뭐 굉장히 많은 약간 비판적인 발언 입장 이거 많이 냈거든요. 그리고 오늘 결국에는 예상대로 도전을 하겠다고 밝힌 건데 지난해 여러 가지 발언이 좀 있거든요. 좀 묶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자, 이재명 대표 민주당 간판 걸고 붙읍시다. 국민과 우리 당을 위해서 필요로 되는 일이라면 어떠한 도전과 희생이라도 저는 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을 붙잡고 제가 헌신하고 희생하겠습니다. 오늘은 돌덩인데 앞서서 또 걸림돌이라고 얘기를 했군요. 강명구 변호사. 오늘 강민구 변호사 오늘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원희룡 전 장관 사실상 뭐 출마 선언 지금 굉장히 강하게 출마 선언을 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원희룡 그 전 장관 입장에서 때는 이거는 꽃놀이패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그 인천 계양을이라는 데는 뭐 민주당에서 6번 내리 이긴 만큼 민주당 강세 지역이죠. 원희룡 전 장관이 물론 여태껏 선거에서 거의 패배한 적이 없을 만큼 대단한 정치인이지만 과연 이제 그런 어떤 지역적인 어떠한 그 불리함을 이기고 더군다나 상대당의 당 대표를 상대로 정면 도전을 했을 때 반드시 본인이 이긴다는 확신을 갖고 저런 선언을 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어려운 도전이라는 그렇죠. 말씀인가요? 본인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헌신과 희생이다. 어차피 지금 이 한동훈 비대위가 이제 탄생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 그 중진들의 어떤 그 양보와 희생 비워야지 이제 새로운 또 인재들이 영입이 되고 국민들이 눈에서 볼 때는 그러한 어떠한 정당, 그러니까 기득권을 포기할 줄 아는 그러한 양심 있는 정당에 더 표가 가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계속 자신네들이 어떤 기득권만 유지하려고 하고 국민의힘이 그런 걸 포기하고 막 이런 게 아름다운 후퇴가 나온다면은 국민의힘 전체가 만약에 그러니까 전체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원희룡 전 장관이 인천 계양을에서 설사 진다 하더라도 그건 작은 전투입니다. 그렇지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어떤 1등 공신으로 분명히 그 평가받을 것이고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뭐 국회의원도 하고 도지사도 하고 뭐 장관도 했기 때문에 사실 뭐 국회의원이라는 직에 그렇게 연연할 만한 정치인 수준이 아닙니다. 본인도 아마 언젠가는 대권을 노리고 큰 정치를 하려고 마음 먹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원희룡 장관 입장에서 볼 때는 믿져야 본전인 게임이고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가 이거를 보고 진짜 김종인 전 대표가 얘기했다시피 만약에 출마를 안 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무서워서 도망갔다. 결국은
당대표로서 이거는 뭐 국회의원직은 비례대표를 어떻게든지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작은 전투에서 이길지 모르지만 이 총선이란 전쟁에서는 민주당 전체를 패배로 이끌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악수가 되기 때문에 예. 어쩔 수 없이 저는 이재명 대표가 원희룡 전 장관의 도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도망갈 수가 없는 수예요. 그리고 예. 원희룡 장관이 만에 하나 정말 예. 이 총선에서 이긴다면은 이거는 완전히 대선 주자로서 발돋움되는 거고 이재명 대표는 정치인으로 생명이 거의 끝날 겁니다. 반면에 졌다고 쳐도 원희룡 장관은 아름다운 헌신, 아름다운 어떠한 양보 예. 이렇게 추앙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은 빅픽처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찬영 교수님, 이른바 언론에서는 이거를 앞서서도 그랬어요. 명룡대전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원희룡 전 장관이 오늘 출마 선언을 하면서 명룡대전의 가능성이 일단 보이게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만약에 이게 성사가 돼서 실제 총선에서 격돌이 이루어진다면 이 승패에 대한 부담은 누가 더 큰 걸까요, 지금?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뭐 당연히 승패에 대한 부담은 가진 게 많은 사람이 더 부담스럽죠. 그렇다면 현역 의원인 분이 더 부담이 크다. 그렇죠. 그건 너무 당연한 건데 예. 저는 원희룡 장관 오늘 이 발언들 아까 보면서 두 가지를 좀 봐야 된다고 봐요. 첫 번째는 이분 총선에 가 있는데 몸은 지금 마음은 대선에 가 있는 거예요. 대선이요? 지금 말은 이재명 대표하고 싸우겠다 그러는데 예. 지금 속은 윤석열 대통령 또는 여당 지지층을 다음 대선 경선에서 내가 가져오겠다. 오롯이 가져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몸은 지금 총선에 가까이 있지만 눈이나 머릿속은 저기 멀리 있는 대선을 보고 있다? 그렇죠. 지금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방탄의 돌덩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방탄의 돌덩이만 있습니까? 방탄의 용산에 가면 벽도 있어요. 가족 특권 거부하시는.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려면 예를 들어 대통령 거부권이나 뭐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여권 이번 윤 정부 내각 출신들 보면 아까 저기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고 예. 완전 내로남불이죠. 그런데 어찌됐든 예. 이제 총선만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 예, 총선을 좁히면 예, 총선으로 좁혀서 얘기를 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와 싸우겠다라고 하는 것은 나 예. 이렇게 앞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헌신입니다. 질 거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이기면 좋은 거지만 지더라도 나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정부를 위해서 예. 그리고 지지층들을 위해서 이렇게 온몸 다 불살랐다. 그러니 다음 대선에서 나 지지해 다오. 예. 이 얘기인 거지 뭐 다른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은 총선 출마지만 대선을 바라보면서 뭔가 포석을 딱 오늘 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신데요. 아무튼 오늘 인천 계양에서 있었던 국민의힘의 행사인데 오늘 사실 원희룡 전 장관은 사실 동행을 한 인물인데 요 선언을 하면서 오늘 주목을 좀 받았습니다. 아, 이건 총선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러면 진짜 언론에서 작년서부터 이게 또 뭐 명룡대전이 벌어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일단 그 상황이 가능성이 좀 짙게 보이는 상황으로 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